집안일이 힘든 이유를 아세요?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깔나게 한 끼 차린다고 해도 바로 또 설거지, 그리고 다음 식사 준비. 계속 끝없이 이어지죠.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먹을 게 1도 없는 식탁을 보면 대신 요리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기뻐하세요. 인류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집안일 해주는 로봇이 생겨났다고요. 아니, 집안일 해주는 건 약과죠. 그 밖에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로봇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기한 로봇들 6가지를 소개할게요. 1. 로봇 셰프.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정에 하나씩 들이셔야 할 로봇입니다. 바로 런던의 몰리 로봇 회사에서 고안해낸 로봇 셰프죠.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요리를 잘합니다. 이 로봇은 여기저기 뻗을 수 있는 로봇팔 2개, 그리고 싱크대와 오븐,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손이 특히 엄청 정교한데 런던에 있는 섀도우 로봇 회사에서 개발한 손이죠. 나사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손맛 하나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로봇에는 레시피만 이미 수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하면 여느 셰프 못지않은 솜씨로 밥을 차리죠. 어플로 원격 조종까지 가능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요리가 끝나 있도록 미리 시킬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 요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요. 집에 상주 요리사가 있으니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 로봇에 싱크대, 식기세척기까지 세트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말은 곧 설거지까지 로봇에게 맡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리 잘 못해도 좋으니 설거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몰리 로봇 회사에서는 카메라가 달린 버전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본인만의 레시피로 로봇이 요리하는 걸 촬영해서 디지털 레시피 모음에 추가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후 모델들은 딱 적당할 정도로 재료를 섞는 등 아주 정교한 단계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거라 하고요. 라면만 대신 끓여줘도 완전 땡큐인데 엄청나군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가격입니다. 하나에 약 7,500만 원. 결혼하는 대신 그 돈으로 로봇 셰프 하나 사는 걸 고려해봐야겠네요. 2. 비나 48. 나는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내가 갖게 된다면 실력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무슨 소름 끼치는 말이냐고요? 이 엄청난 말을 하는 주인공은 인공지능 로봇 비나 48입니다. 안드로이드, 여성형 로봇, 사회성이 있는 로봇, 로봇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 전부 다 합친 로봇이죠.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비나 48은 영상 인터뷰 대본, 레이저 스캐닝 라이프 마스크 테크놀로지,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시리, 알렉사, 오케이 구글 같은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나 48에겐 자존심 상할 일이죠. 눈동자도 움직일 수 있고 귀로 소리를 지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로봇이 흔치 않잖아요. My emotions are so simple compared to people. You're still developing. Good point. 비나 48은 실제 사람처럼 특정 정보를 받아들이고 상호작용을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100시간이 넘도록 아내의 기억이나 감정을 분석해 비나 48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인간을 능가하고 지배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될 법도 한데요. 48이란 숫자에 주목해주세요. 개발자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붙인 숫자인데 바로 이 숫자가 비나의 프로세싱과 메모리 컴퓨터 스케일을 나타내거든요. 즉 개발자는 나중에 비나 48이 인간의 뇌보다 프로세싱 속도도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이 커질 걸 걱정해 제한적인 스케일의 메모리를 비나에게 적용한 거죠.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다는 함정이 있지만 나중에 독거노인 되면 하나 장만하는 걸 고려해 봐야겠어요. 3. 지아지아.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스마트봇이 계속 개발되어 왔지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지아지아입니다. 지아지아는 지능이 높고 동작이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예쁘죠. 2016년 텐진에서 열렸던 하계 디보스 포럼 전시에서 중국 전통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한 지아지아는 너무 충격적으로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아지아는 로봇 여신으로 불리며 팬층을 확보했고요. 지아지아는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첸 샤오핑이랑 동료 연구진들이 개발해냈습니다. 지아지아의 뇌는 거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업로드될 때마다 감정과 음성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지아지아는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대답하는데 시간이 1초도 안 걸립니다. Who are you? I am a robot named Gia Gia. 아주 미세한 표정도 표현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읽어낼 수 있고요. 아니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아지아의 미모 정도면 대륙의 실수, 대륙의 자랑, 대륙의 위엄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4. 스팟2.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내놓은 스팟2는 발이 4개 달린 로봇입니다. 팔까지 고려한다면 무게가 총 30kg 나가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들과 비교해 아주 소형 로봇이죠. 스팟2는 민첩하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입니다. 시속 최소 6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고 오르막길을 달리거나 식탁 밑 등 좁은 곳을 들락날락할 수 있죠. 뭐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개 말입니다. 실제로 스팟2는 개를 모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걷는 것도 개가 걷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요. 스팟2의 비주얼 센서는 머리엔 없습니다. 대신 등 뒤에 매달린 회전 센서로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있죠. 머리는 장식품이냐 물으신다면 글쎄요. 적어도 특이하고 인상적으로 생기긴 했죠. 스팟은 판매품이 아니지만 개발하는 데만 수억 원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상용화가 된다면 반려견 대신 하나 기르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5. 엑소 GT. 엑소 GT는 그냥 멋진 장난감 이상인 로봇입니다. 전 세계 수천 명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든요. 엑소 GT는 FDA가 유일하게 승인한 배터리 충전 로봇으로 척수에 부상을 당했거나 발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회복하는 데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엑소 GT는 등을 받쳐주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한 엑소 GT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환자 치료에 더 획기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로봇을 만든 엑소 바이오닉스 회사에서는 북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있는 회복시설 170곳에 자신들의 기기를 공급하고 연결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기기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실시간으로 회복 데이터를 보내주고 환자들의 회복 단계를 모니터링하죠.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적합한 치료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엑소 바이오닉스 회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더 커졌고 부상당한 환자들이 회복하는 속도도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1억 8천만 원 정도로 아주 적은 편은 아니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겐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6. 큐리오시티 로버.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로봇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스타입니다. 바로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죠. 이 자동차 크기의 로봇은 나사의 화성 탐사 미션을 수행 중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26일에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MSL 우주선을 타고 발사되어 2012년 8월 6일 화성에 있는 게일 크레이터에 도착했죠. 이동거리 5억 6천만 킬로미터, 이동시간만 200일 이상 걸린 긴 여정이었는데 원래 목표 지점에서 2.4km도 안 되는 거리밖에 안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좋은 느낌. 큐리오시티 로버의 목표 중 하나는 화성의 기후와 지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게일 분화구안을 분석하면서 미생물들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후에 사람들이 탐사할 수 있도록 행성의 특징을 미리 알아봐야 했죠.
그 작업에는 망원경,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 대형 카메라,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광물학 센터 등 온갖 센서들이 다 활용되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 무게만도 900kg이 넘었는데 저 많은 기기들을 다 안고 가서 그런 거였죠. 큐리오시티 로버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약 2조 8천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근데 큐리오시티 로버는 벌써 옛 강바닥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고 과거 물이 존재했던 흔적도 발견했고 가장 최근엔 2018년 6월 메탄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심층 연구를 몇 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2조 8천억 원. 가성비 쩌네요.